제가 대충 설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U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 거고요. 대충 크기를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 반드시 먼저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컨텐트 페인에서의 레이아웃이에요. 컨텐트 페인의 속성, 프로퍼티, 속성 중에서 레이아웃을 보시면 컨텐트 페인의 프로퍼티, 속성 중에서 레이아웃을 보시면 보더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더드 레이아웃은 어떤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을 때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에 넣거나 서쪽에 넣거나 중앙에 넣거나 동쪽에 넣거나 남쪽에 넣거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레이아웃을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바꾸시는 거예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을 앱솔루트 절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죠.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변수 이름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레이블 1번이라고만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을 레이블 1번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블 1번이라고 했고요. 텍스트를 숫자 넘버 1 이렇게 할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아 보이죠?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를 좀 큰 글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들이 가운데 배치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네.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일단 배치들 먼저 잡아 놓고. 자,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넣었죠. 레이블을 하나 넣었고요. 그 옆에는 일단 정리를 하면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을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일 레이블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잡아주고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바꿨고요. 폰트 크기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저기 텍스트를 바꿨어요. 텍스트가 여기 적히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옆에다가 무엇을 넣겠다고 했냐면 텍스트 필드를 넣겠다고 했어요. j 텍스트 필드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레이블 옆에 있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그렇죠? 자, 이 텍스트 필드는 숫자가 들어올 곳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넘버 1이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도 좀 큰 폰트로 바꾸도록 할게요. 폰트도 뭐 레이블이랑 같은 폰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넣었냐면 컴포넌트에서 JTexT 필드를 선택해서 그 옆에다가 레이블 옆에다 배치를 했고요. 변수 이름은 숫자를 입력하는 곳이어서
텍스트 필드인데 넘버가 들어가는 텍스트 필드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만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폰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은 거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요 아래쪽에도 지금 레이블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텍스트 필드 하나 들어갈 거죠. 제가 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이블 딱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텍스트 필드 클릭하세요.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죠. 그쵸?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죠. 복붙이 돼요. 컨트롤 C. 죄송합니다. 없어져 버렸네. 컨트롤 C. 이게 복사죠. 컨트롤 C가 복사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려니까 자 어디다 붙여넣을 거냐 이렇게 나오죠.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 게 들어갈 거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변수 이름들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제가 레이블 1이라고 했더니 변수 이름을 1_1이라고 만들고 그다음 텍스트 필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 이름 같은 것들만 조금 손을 보시면 돼요. 레이블은 1-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이블 2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갈 부분이니까 텍스트를 넘버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속성들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폰트를 설정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폰트 설정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자, 여기도 변수 이름을 텍스트 숫자를 텍스트 넘버 2 뭐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런 이제 컨텐트 페인 안에 4개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넘버 1, 레이블 1, 텍스트 넘버 1, 레이블 2, 텍스트 넘버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밑에다가 무엇을 넣겠다고 했냐면 버튼을 4개를 넣겠다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위한 버튼들을 넣겠다고 했고요. 버튼은 텍스트 필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버튼 적당하게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잡고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크려나? 요 정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도의 크기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숫자 연연하지 마시고. 자, 이 첫 번째 버튼은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의 이름을 btn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텍스트 부분에다가 더하기 기호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폰트 크기를 좀 키울까요? 이렇게 하면 더하기 버튼처럼 보이죠. 자,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선택하고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위치 잡아주고 크기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버튼 얘가 해야 될 일이 더하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니까 btn 플러스 하고 이름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폰트 크기를 좀 조절했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더하기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더하기 기호 하나만 넣어도 되겠죠. 자, 변수 이름이나 나머지 요런 설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수 이름과 텍스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요. 그 버튼을요. 컨트롤 C.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어디다 넣을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우스로 가져가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었죠. 자, 여기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btn 플러스에다가 언더스코어 1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얘는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마이너스 버튼이니까 변수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bt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를 빼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변수 이름 바꿨고요. 변수 이름 바꿨고 텍스트 여기 바꿨어요. 됐죠? 그 옆에 곱하기 만들면 돼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 텍스트에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btn 멀티플라이 이렇게 할까요? 변수 이름은 btn 멀티플라이라고 했고요. 네, 곱하기 쓰는 자리에다가 x자를 넣어버렸어요. x. 뭐 별표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바에서는 별표가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니까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것만 사용자가 그 시각적으로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옆에다가 붙여놓기. 자, 얘는 나누기가 될 거고요. 나누기가 될 거고 여기에는 btn 디바이드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tn 플러스부터 btn 디바이드까지 4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옆으로 쭉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자 우리는 그 전체 결과를 보여줄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넣고서 여기 크기 적당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결과가 출력될 곳이에요. 결과가 출력될 곳이어서 저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텍스트 리절트라고 할 거예요. 코드를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텍스트 필드를 넣었고요. 텍스트 필드 위치하고 크기를 잡은 다음에 변수 이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텍스트 리절트. 폰트 크기가 좀 작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 있는 폰트들이랑 똑같이 크기를 좀 키웠어요. 자, 이게 저희가 그 잡았었던 구조예요. 뭐 조금 더 예쁘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이런 거 또 못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죠. 딱 크기가 딱 안 맞으면 되게 막 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닌가? 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실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모든 거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잘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클릭했을 때 그 결과가 여기 아래쪽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자,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은 지역 변수이고 어떤 변수들은 멤버 변수일지 하나씩 한번 볼까요? 레이블, 첫 번째 레이블 한번 보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지 않아도요. 소스 코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레이블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인지 멤버 변수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레이블 1번은
이 윈도우스 빌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변수를 만들어줄 때 지역 변수로 만들었을까요? 멤버 변수로 만들었을까요? 지역 변수로 만들었어요. 요 세 번째 버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버튼의 의미가 뭐냐면 지역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변환해라? 필드로 변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쵸?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현재는 지역 변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변환해라? 필드, 멤버 변수로 변환해라 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로컬 변수라는 얘기예요. 지역 변수라는 얘기.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버튼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 있는 거를 읽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 있는 걸 읽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필드에다가 write 쓰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블은 우리가 뭔가 읽거나 쓰거나 값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을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첫 번째 버튼도 두 번째 버튼도 세 번째 버튼도 네 번째 버튼도 텍스트 필드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역 변수로 놔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 넘버는 여기 이쪽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얘기하죠. 자, 텍스트 필드는 멤버 변수였을까요? 아니면 지역 변수였을까요? 이것도 보시면 버튼 모양 보시면 돼요. 버튼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필드인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로컬 변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는 처음부터 멤버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것들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두 번째 레이블 지역 변수고요. 맞나? 아니에요. 필드예요. 첫 번째 레이블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상하게 됐네요. 첫 번째 레이블과 두 번째 레이블이 좀 달라요. 첫 번째 레이블은 지역 변수인데 두 번째 레이블 볼게요. 두 번째 레이블은 신기하게도 필드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복붙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네요. 코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코드 확인해 보니까 멤버 변수에 레이블 2가 있어요. 레이블 1은 없는데 레이블 2는 있네요. 그죠? 텍스트 필드 두 개는 멤버 변수. 버튼도 전부 다 멤버 변수로 올라가 있죠. 텍스트 필드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 있고요. 자, 얘네들은 뭐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레이블이 하나는 지역 변수, 하나는 멤버 변수, 이렇게 좀 일관성이 좀 없어요. 레이블은 저는 지역 변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블 모두 다 지역 변수로 바꿔줄게요. 지역 변수. 그다음에 나머지들 보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아마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 여기 있는 버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필드 전부 다 멤버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소스 코드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텍스트 필드, 두 번째 텍스트 필드, 버튼 4개, 그리고 마지막 텍스트 필드가 이렇게 멤버 변수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보시면 첫 번째 레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 여기는 지역 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코드들을 한번 쭉 보세요. 코드들을 보시면 어려운 코드가 절대 없어요. J프레임 생성한다. J프레임의 크기를 지정한다. 레이블을 생성한다. 레이블 크기 지정한다. 레이블의 폰트 크기 지정합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레이블을 만들었으면 그 레이블을
레이블을 어떻게 한다? J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이게 프레임이고 이게 프레임이죠. 이렇게 여기 X 버튼이 있는 것까지 이게 프레임이고요. 이 프레임 안쪽에 여기가 컨텐트 페인이죠. 거기가 컨텐트 페인. 거기다 무엇을 하겠다? 레이블 1번을 추가하겠다.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J프레임의 컨텐트 페인 중에서 컨텐트 페인 안에다가 레이블을 추가하겠다. 라는 코드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그런 코드예요. 여기 지금 작성된 코드들을 보시면 텍스트 필드를 만들고 텍스트 필드의 폰트 설정하고 텍스트 필드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서 텍스트 필드를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는 왜 들어갔지? 얘는 사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저 코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두 번째 텍스트 필드도 그렇죠. 텍스트 필드를 생성한다. 텍스트 필드에다가 폰트를 설정한다. 또 얘도 들어가 있네.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텍스트 필드의 크기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한다. 뭐 이런 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필요 없는 코드를 지워도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잘 돼요. 그렇죠? 잘 돼요. 버튼의 폰트 설정, 버튼의 크기 설정, 버튼을 프레임에 추가. 버튼 생성하고 똑같은 코드가 또 반복이죠. 세 번째 버튼 생성하고 또 똑같은 코드 반복이죠. 마지막 네 번째 버튼 만들고 똑같은 코드에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들을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몇 번만 하니까 이런 코드들을 다 만들어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됐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버튼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튼이 일단 더하기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더하기 버튼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액션 퍼포먼드, 선택하시고요.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그 플러스 버튼에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마우스 더블 클릭이라든가 이런 액션이 일어났을 때 그 액션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객체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여서 익명 클래스로 바로 생성을 해버리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무엇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할 일이 버튼 플러스 버튼이 할 일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텍스트 필드 중에서 텍스트 넘버 1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 넘버 1과 텍스트 넘버 2에 입력된 자, 텍스트 필드는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이기 때문에 입력된 문자열을 숫자 더블 타입으로 변환한다. 그럼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숫자 두 개를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두 숫자의 덧셈 결과를 어디에다가 텍스트 리절트라고 했잖아요. 리절트에
써준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먼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 일단 스트링 S1이라고 할게요. 어디서 읽어드릴 거냐면 텍스트 넘버 1번 점 get 텍스트. 이게 텍스트 필드에서 거기에 입력된 문자를 읽어오는 방법이에요. get 텍스트. 반대는 뭐예요? set 텍스트. 텍스트 필드에서 뭔가를 읽어올 때는 get 텍스트, 거기다 뭔가를 써줄 때에는 set 텍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et과 set이에요. get, set. get은 값을 읽어오겠다. set은 값을 써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블 타입 X라고 할까요? 변환하면 된단 말이에요. 변환할 때 어떻게 했었죠? 더블 점 parse 더블. 여기다 S1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문자열을 찾아서 그 문자열을 더블로 변환한다. 란 말이에요. 더블로 변환한다. 그렇죠? 근데 더블로 변환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익셉션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숫자가 아닌 A, B, C와 같은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면 parse 더블 할 때 익셉션 발생하죠. 그럼 우리 더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일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try를 해주는 거예요. try. 여기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시고 익셉션을 잡으면 되죠. catch를 하시면 돼요. catch. 자, 혹시 익셉션 이름 기억나세요? 넘버 포맷 익셉션. 만약에 익셉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모든 익셉션을 잡을 수 있는 익셉션이 뭐예요? 익셉션. 그죠? 그냥 이것만 쓰셔도 돼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모든 익셉션을 다 잡아버리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나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좋겠죠. 사용자한테 저는 어디다가 알려줄 거냐면 리절트 창에다가 알려줄 거예요. 리절트 창에다가 set 텍스트를 여기다가 문자열을 써줄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숫자로 입력하세요. 넘버 1 또는 넘버 2는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뭔가 에러가 있네요. 컴파일 에러가 있네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거 무슨 컴파일 에러일까요? 여기 빨간색이 있네요, 여기. 듀플러케이트는 중복된다라는 뜻이고요. 파라미터 2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듀플러케이트 2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하고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액션 퍼폼을 보면 변수가 하나 선언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변수는 메서드 끝날 때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죠. 근데 같은 이름으로 변수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컴파일 에러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2라고 했으면 여기 exception이니까 EX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에러 없어요. 저기 컴파일 에러는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를 바꿨고요. 첫 번째 숫자 바꿨으면 나머지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할까요? 더블 Y는 더블 parse 더블 텍스트 넘버 2에서 get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위쪽에서 두 줄로 쓴 거를 아래쪽에서 그냥 한 줄로 써버린 거예요.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열을 읽는다.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열을 읽고 그 문자열을 무엇으로 변환한다? 더블 타입으로 변환한다.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니까 이렇게 더블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x와 y를 전부 다 더블로 변환하는 동안에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리절트는 x 더하기 y. 저 결과를 텍스트 어디다가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써주면 되죠. 그렇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더블. 우리는 이 결과를 이게 덧셈의 결과예요. 덧셈의 결과를 텍스트 리절트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셋 텍스트를 할 때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x 그다음에 더하기 기호 넣고요. 그다음에 y 그다음에 등호 넣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하면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 그러니까 어떤 수식처럼 보여지겠죠. 결과가 수식처럼 보여질 겁니다. 자, 일단 더하기가 되는지 한번 보죠.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고요.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볼까요? 1.1. 그 다음에 뭐 2.3. 더하기 하면 3.4가 나와야 되겠죠. 더하기 버튼 눌러보세요. 어때요? 1.1 더하기 2.3은 3.4입니다. 잘 나온 거죠. 이걸 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콘솔 창에다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재밌지 않아요? 버튼 만들고 버튼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하는 게. 만약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빼기도 여기 입력된 거를 읽어드리고요. 두 번째 입력된 거를 읽어드리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거 뺀 결과를 여기다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A라고 입력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자, 이거 어떤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에서 getText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자열을 읽어드렸겠죠. 그 A라고 하는 문자열을 읽어드렸을 텐데 A라고 하는 문자열을 읽어드렸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더블로 변환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더블로 변환할 때 분명히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고요. 더하기만 해보세요. 여기가 뭐라고 나오죠? 넘버 1. 이거 좀 너무 커서 여기가 조금 좀 잘리는데 넘버 1 또는 넘버 2는 숫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캐치에 있는 문자가 캐치에 있는 게 나와요. 캐치에 있는. 그럼 왜 캐치에 있는 게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캐치에 있는 게 네? 아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 1.1 그다음에 여기 A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아까 이게 다 중간에 좀 잘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값을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텍스트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텍스트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getText를 했어요. getText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1.1 세 개의 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거는 뭐가 저장이 된 거냐면 문자열
1.1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 1.1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로 변환을 했죠. 그럼 여기 x에 저장되는 거는 이제 숫자 1.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숫자 1.1이. 여기까지도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텍스트 넘버 2.getText를 했단 말이에요. 이 getText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자 getText 넘버 2는 여기죠. 여기고 거기서 getText를 했어요. A란 말이에요. A. 그러니까 문자열 A인 거예요. 문자열 A라고 하는 게 읽혔고 그거를 더블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환하려고 하니까 변환이 안 되죠. A는 숫자로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익셉션 발생해서 캐치로 간 거예요. 캐치로 갔더니 여기서 발생한 에러가 우리가 잡겠다라고 선언한 그 에러가 맞는 거예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 그 에러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잡혔어요. 에러가 잡히니까 텍스트 리절트에 여기가 텍스트 리절트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쓴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숫자여야 된다. 적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숫자가 아닌 게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여기가 숫자가 아니구나 하고서 알 수 있겠죠. 좀 그때서 이거를 바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1.1 더하기 0.3이니까 1.4겠죠. 뒤에 오차가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add action listener라고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빼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빼기까지만. 똑같아요. 하시는 방법은. 디자인 창에서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핸들러. add action performed. 미리 보기 창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스트럭처에서 하셔도 돼요. 스트럭처에서 하셔도 돼요. 똑같은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거를 하셔도 가능해요. 자, 이것도 액션 퍼폼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디다 만들어줬을까요? 위쪽까지는 BTM 플러스, BTM 마이너스를 만든 다음에 바로 여기서 만들어요. 코드가 똑같죠? 그렇죠? 위쪽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 만든 다음에 바로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add, 추가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서도 버튼 마이너스라고 하는 버튼 만든 다음에 바로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추가할 때 무슨 패턴이에요? 익명 클래스죠. 익명 클래스.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명 클래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버튼이 할 일을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플러스 버튼과 다를 게 없어요.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를 읽고 숫자로 변환한다.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열을 읽고 숫자로 변환한다. 달라지는 부분은 뭐만 달라질까요? 더하기 대신에 빼기의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한다. 이것도 그럼 try catch로 먼저 묶어주면 try catch number format exception. 여기 변수 이름을 ex라고 한 이유는 액션 이벤트가 2라고 변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쓸 수가 없어서 exception에서 두 글자 따가지고 ex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넘버 1 또는
넘버 2는 숫자 아까 뭐라고 했나요? 복붙할 할 걸 그랬네요. 숫자로 입력하세요.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제 트라이 안에서 정상적인 경우만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숫자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그냥 바로 할게요. 더블 타입의 더블 점 parse 더블 어디서 읽어드릴 거냐면 텍스트 넘버 1번 점 getText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그 텍스트 필드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와서 문자열을 어떻게 하자?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자. 변환된 값은 어떻게 하자? 변환된 값은 변수 x에 저장하자. 인 거예요. 이제는 코드를 보시고 그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제 거의 5주, 6주 정도를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게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셔야 돼요. 첫 번째 객체에서 getText 문자열을 읽어드려서 문자열을 더블로 변환하겠다. 변환한 거를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라고 하는 코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더블 y 똑같이 하시면 돼요. parse 더블 읽어드리는 곳이 다르죠. 텍스트 넘버 2에서 읽어드리면 되는 거고 getText 요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파스 더블을 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하면 밑으로 가는 거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x 빼기 y를 하면 되는 거죠. x 빼기 y를 하시면 되는 거고 더블 result message라고 할까요? 더블이 아니라 스트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요. 텍스트 필드에 써줄 메시지. 텍스트 필드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x 빼기 y는 이쪽에 있는 resu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었어요. x 빼기 y는 얼마?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가 텍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텍스트 리절트 여기다가 set 텍스트 무엇을? 리절트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여기만 달라졌죠. 여기만 달라지고 요거 출력하는 내용만 달라지고 나머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읽어드린다, 계산한다,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한다. 읽어드린다, 빼기 계산한다,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한다. 읽어드린다, 곱하기 계산한다,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한다. 이거잖아요.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가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요. 두 가지 계산이 가능해요. 더하기와 빼기 두 가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볼까요? 1.2 그 다음에 3.4 이렇게 해볼까요? 더하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6이 나오겠죠. 1.2 더하기 3.4는 4.6 빼기는요. 1.2 빼기 3.4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마이너스 2.2 그렇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걸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가능하고요. 빼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더하기를 클릭했으면 여기가 더하기 결과 빼기를 클릭했으면 빼기 결과가 출력이 돼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되는 게 없어요.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를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거는 무엇을 고민해 보시냐면 나머지 두 개 버튼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네 개의 버튼이 이 네 개의 버튼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보더라도요. 더하기 버튼에서는 덧셈의 결과를 출력한다. 여기가 달라진 거고요. 여기가 달라진 거고 빼기에서는 뺄셈의 결과를 출력한다. 여기가 달라진 거예요. 문자를 만들 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일들은 메서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바깥쪽 클래스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 클래스는 바깥쪽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장점이에요.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